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주 간단한 ODE인 separable ODE를 넘어서 이제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그 선형입니다.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ODE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풀 수 있는 ODE가 뭐 뒤쪽에 이것저것 나오긴 하는데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그나마 좀 풀 수 있는 게 선형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이 무슨 뜻인가, 리니어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풀 때 나오는 새로운 개념인 적분인자 혹은 인테그레이팅 팩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챕터 2.1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더 간단해 보이는 2.1을 먼저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이해할 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미분 방정식의 풀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외우면 간단한데, 이제 그 풀이를 유도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익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을 약간,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엄밀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리니어 ODE.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선형 상미분 방정식. 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separable ODE가 아니지만 혹시 y''이 x분의 y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으면 적당한 치환적분을 사용해서 separable ODE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과정을 이 리니어 ODE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딱 보면 리니어가 아닌데 적당히 치환을 해보고 나면은 리니어 ODE인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ODE를 간단하게 분류하려고 해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상미분 방정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얘를 둘로 나눌 겁니다. 리니어 ODE. 리니어가 영어로는 라인 있죠, 라인. 라인이 선이잖아요. 라인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 같은,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선 같은 하면 좀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져온,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 가져온 그런 한자, 외래어들의 한자 번역인 선 형태인이라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뭉뚱그려서 난리니어라고 합시다. 선형이 아니니까 선형이 아닌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형 미분 방정식도 우리가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다행히 풀 수는 있습니다. 한쪽이 약간 더 어려워요. 한쪽은 호모지니어스 라고 불리는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얘는 한글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잘 안 살아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굳이 한글로 번역하면 제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당연히 편하게 난을 붙이죠. 그래서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 제차가 아닌, 즉 비제차인 선형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아주 간단한데, 이따가 이 뒤에 그냥 쓰고 나서 이따가 저 아래다 또 쓸까요? 이 제차의 의미는 뭐냐면 y는 0이 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y는 0이 미방의 해. 물론 얘랑 동치고 정확한 정의는 다음에 이따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아래는 y는 0이라는 해.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0인 상수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그 상수함수가 해가 아닌가에 따라서 호모지니어스냐 난 호모지니어스냐를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니어 ODE를 푼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리니어 ODE, 즉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뭔가를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게 더 빠르겠죠. 세퍼러블 ODE를 얘기를 할 때도 미분 방정식이 어떤 형태를 가지면 세퍼러블 ODE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할 겁니다. 일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미분한 게 많아야 y의 미분이 두 번 나오는 건 안 되고, 뭐 여러 군데 나오는 건 상관없지만 y를 두 번 미분한 게 나오면 안 되고, 많아야 y를 한 번 미분한 게 방정식에 나오는 형태, 그런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리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즉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1차 함수처럼 생겼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쓰여지면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can be brought into 하면은 아래처럼 쓰여지면 이라는 얘기예요. 아래처럼 만들어지면. 세퍼러블 ODE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퍼러블 ODE도 뭐 별거 아니었죠. 방정식을 변형하고 났더니 한쪽에 x, 한쪽에 y가 있으면 세퍼러블 ODE라고 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을 아래처럼 변형할 수 있으면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자입니다.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예요. y 프라임에다가 y에다가 x에 관한 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물론 이렇게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곱하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퍼러블 ODE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XY가 섞여 있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적당히 곱하고 빼고 더하고 나누고 해가지고 한쪽에 X 한쪽에 Y를 몰았잖아요. 비슷하게 적당히 빼고 곱하고 더하고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얘를 우리가 스탠다드 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직관적으로 보면 뭐냐면 x는 냅두고 y를 봐요. x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한 다음에 이 식을 봅니다. y랑 y 프라임이 1차식처럼 생겼으면 선형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봅시다. y와 y 프라임의 관계가 선형, x는 무시해도 됩니다. 인 미분 방정식.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이라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고 1차 함수란 얘기예요. 이제 영미권에서는 1차 함수를 리니어 펑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선형대수가 뭐냐? 대수는 대수인데 이제 1차식만 다루는 거예요. 2차식 같은 건 전혀 안 나옵니다. 뭐 처음에 선형대수 수업 듣고 이제 지난주에 들었을 테니까 보면은 이제 1차 방정식, 정확히 말하면 1차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점점 어려워질 텐데 기초는 그겁니다. 그래서 선형이라고 하면, 리니어라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차 함수, 아주 간단한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1차가 뭐냐, 이런 거. y 프라임이 y에 대해서 1차식인 것. 1차식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알파 베타는 상수예요. y는 의존 안 합니다. x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y가 변수면 1차식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y는 x에 대한 함수, t에 대한 함수, y 프라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함수, t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y 프라임이 y에 관해서 1차 함수꼴로 나타난다. 단 알파 베타에는 x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x에 관한 함수도 상관없습니다. y만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방정식을 보고 이 미분 방정식들이 리니어인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예를 두 개를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예가 있고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자, 얘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거는 리니어일까요? 리니어가 아닐까요? 보면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x는 아까 리니어리티를 판별할 때 선형성을 판별할 때 있으나 없으나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y랑 y'에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코사인 x로 나누고 나면 그러면은 나눠보죠 뭐. 코사인 x로 나누고 나면 y'은 y 탄젠트 x, 물론 이제 코사인이 0이면 안 되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더하기는 코사인 x분의 x 이건가? x 시컨트 x인가? 맞죠? 이런 형태로 쓰고 나면 y'과 y가 x를 상수 취급하고 나면 1차식의 관계잖아요. 따라서 리니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리니어 ODE이고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스탠다드 폼 혹은 표준형으로 바꾼 겁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이 표준형으로 바꾼 거예요. 두 번째 건 어떻게 될까? y 프라임 더하기 y 스퀘어는 x. 이게 아무리 상수라고 해도 y 프라임이 y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1차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리니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리니어가 아닙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리니어인지 리니어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는 그냥 y'을 x랑 y에 관해서 표시를 했을 때 x는 냅두고 y에 관해서 1차식인가만 살펴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표준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썼어요. 저거 그대로 써봅시다. y 프라임 더하기 px y는 rx예요. 그래서 얘를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당장은 아니고 한 2, 3주쯤 지나고 나면은 미분 방정식을 다양하게 풀어보고 이제 실제로 뭐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아니면 전기회로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미분 방정식화해서 이게 정말로 수학적 모델링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서서히 살펴볼 겁니다. 근데 살펴볼 때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y는 관찰하는 값입니다. 주로 r은 우리가 외부에서 주는 입력이에요. 그래서 수학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는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책을 보고 책에서 좀 더 이제 수업 시간에 커버 안 한 내용을 본다거나 할 때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rx를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고요. 뭐 변수는 x나 t나 상관없습니다. 시간인 경우는 t고 이제 거리에 관한 미분 방정식 이런 거 얘기할 때는 x고요. 뭐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우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쓸 겁니다. yx는 아웃풋입니다. 물론 인풋은 입력이고 아웃풋은 출력이에요. 우리가 왜 이게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지를 특히 용수철 문제를 나중에 모델링을 하면서 주로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얘는 입력이고 얘는 출력이고 당장 이번 시간에는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더 중요한 게 이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처음에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호모지니어스냐 제차 선형 상미방이냐 난 호모지니어스냐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난 호모지니어스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y는 0이 해가 된다면 되는데요. 원래의 엄밀한 정의는 이 스탠다드 폼, 아까 얘가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과 y의 관계를 우리가 주로 보고 싶기 때문에 y''의 앞쪽에는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에서 r이 0이면 제차, r이 0이 아니면 비제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에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r이 0이라고 합시다. 미분 방정식이 이런 형태라고 쳐요. 그러면 제차라고 부릅니다. 딱 봐도 y는 0을 넣으면 해가 되네? 맞죠? 동치입니다. 혹시 r이 0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y는 0을 넣어봅시다. y는 0을 넣으면 왼쪽은 0의 미분에 px 곱하기 0이니까 0인데 오른쪽은 rx니까 0이 아니잖아요. 간단하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네. y는 0은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지 않는구나. 즉 해가 될 수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y는 0이 해가 안 되는 경우였어요. 난 호모지니어스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래서 보면은 조금 다르게 정의하긴 했지만 이거 아까처럼 쓸 필요 없지만 첫 주, 둘째 주는 천천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적어봤습니다. 제차, 비제차라는 한글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용어 어렵죠. 저도 한문을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습니다. 찾아봐야겠네. 자, 얘는 y는 0이 해가 되는 미방이에요. 얘는 y는 0이 해가 안 되는 미방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얘기로 위에서는 r은 0입니다. 아래서는 r은 0이 아닙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제차 선형 상미방 그리고 비제차 선형 상미방들을 각각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엄청 쉬운 것부터 한번 봐봅시다. 호모지니어스 ODE를 한번 풀어보죠. 거창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의 풀이는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원격 강의처럼 세퍼러블 ODE를 푸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런 형태를 보고 싶어요. y' 더하기 어디 보자. px y는 0 r이 0인 경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왠지 세퍼러블인 것 같다. 왜? pxy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y분의 1을 곱하면 이쪽은 y만 남아있고 이쪽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x에 관한 상수함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냥 단순히 ypx를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세퍼러블 ODE처럼 dy dx를 갈라서 한쪽은 x만 몰고 한쪽은 y만 몰았습니다. 적분해보죠 뭐. 이거 늘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네. 양변을 적분했습니다. 오른쪽은 그냥 적분하면 로그 y의 절대값이 되고 왼쪽은 px가 어떤 형태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적분해 놓은 형태만 그냥 우리가 적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지. 그쵸? 적분 상수 적어야지. 근데 딱 보면 y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수함수를 붙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적분상수를 약간 다른 식으로 쓴 겁니다. 해보자. 이 C 스타는 아까랑 똑같네. 복습의 효과가 있군요.
어떤 실수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변에 로그 값을 취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뒤에는 2의 C 스타예요. 맞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를 C라고 그냥 단순히 얘기를 했어요. 그쵸? 써봅시다. 그러면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인테그레이션 px dx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여기서의 조건은 C는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Y가 양수면 오케이. 상관없네. C가 양수면 모든 솔루션이 다 나오니까. Y가 음수면 그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면 Y는 마이너스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인테그레이션 px dx고 C는 마이너스 C는 모든 음수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Y는 2의 마이너스 인테그레이션 px dx의 C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지난번에도 했고 지지난번에도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지 조금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y가 0이면 c는 0 맞죠? y가 음수면 c는 음수인 거예요. 절대값 y일 때 c가 양수였으니까 y가 0이면 c는 0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양수였던 게. 그쵸? 그래서 해는 얘입니다. 끝이에요. 리니어 OD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RX가 0인 경우, 즉 호모지니어스인 경우에는 별게 없네요. 세퍼러블 OD로 바뀌었네. 세퍼러블 OD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냥 명확하게 써줄까요?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이 P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제일 좋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런 형태면 해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유도할 시간은 시험 때도 충분할 거예요. 그쵸? 이거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볼까요? 아까처럼 저런 예가 있다고 칩시다. 저 y 프라임 코사인 x 더하기 y 사인 x는 는 0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아까랑 조금 다르네. 아까는 비제차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였으니까 지금은 그냥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로 만들기 위해서 뒤에 RX를 0으로 한 겁니다. 얘를 풀어라. 세퍼러블 OD처럼 풀어도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래처럼 한번 풀어봅시다. 그냥 식만 써보죠 뭐. 적분은 여러분이 하고. 이거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네. 맞죠? 스탠다드 폼이에요. y''을 y에 관한 1차식 형태로 쓴 거니까. 이거 적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뭐야? y' 더하기 p 곱하기 y는 0이잖아요. 그래서 솔루션은 이런 과정을 쭉 그대로 고치면 되고 우리는 답을 아니까 답을 그대로 써도 되겠습니다. y는 이거 리니어잖아요. 리니어니까 y는 c 어떤 상수든 될 수 있는 c에다가 2의 마이너스 인테그레이션 탄젠트 x dx 이게 답입니다. 탄젠트 적분하면 뭐지? 로그 코사인인가? 맞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붙는 게 맞네. 맞죠? 이 로그 사라지네. 맞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 같은 경우는 이 세퍼러블 ODE의 특수한 형태긴 합니다. 그래서 세퍼러블 ODE 알았으니까 그거 풀 수 있으면 굳이 리니어 ODE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난 호모지니어스 케이스도 있고 둘을 서로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이 2단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파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호모지니어스 ODE의 솔루션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당연히 난 호모지니어스 ODE의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난 호모지니어스 ODE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가 재밌어요. 우리가 먼저 예를 하나를 봅시다. 이 얘는 책에도 있는 예입니다. 이 예를 우리가 처음으로 눈대중으로 한번 풀어보고 푼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의 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y는 책의 노테이션을 똑같이 쓰기 위해서 t에 관한 함수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줍시다.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어디 보자. 이 미분 방정식은 보이나요? 어디 보자. 이 미분 방정식은 리니어 ODE인가? t는 아까 같은 경우에 x는 리니어리티를 따질 때는 상수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 취급한 다음에 보면 y'이랑 y가 t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1차식의 관계잖아요. y'은 뭐 4 플러스 t 제곱분의 2t 곱하기 y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써졌으니까 리니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하네. r은 0인가? r 당연히 0 아니잖아요. 4t 나누기 요 앞에 거 요건데 4 플러스 t의 제곱인데 r이 0이 아니니까 난 호모지니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얘는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예를 풀어보자.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은 그나마 풀기가 되게 편합니다. 자, 봐봐요. 4 플러스 t제곱을 미분하면 2t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핵심 얘를 미분했더니 2t가 나왔어요. 그쵸? y를 미분했더니 y''이 나왔어요. 이 둘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묶을 수 있지. 묶어봅시다. 얘를 미분하면 2t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미분해 봅시다. 뒤에를 미분하면 4 플러스 t제곱 곱하기 y'이니까 앞에 게 나왔네? 앞에 걸 미분하면 미분했을 때 2t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2t 곱하기 y라서 두 번째 게 나왔네? 따라서 얘를 미분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둘이 똑같은 거네? 양변이 전부 다 t에 관한 함수니까 둘 다 t에 관해서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t에 관해서 적분하면 뭐예요? 그대로지 뭐. 얘를 미분한 게 이 함수였으니까 오른쪽을 t에 관해서 적분하면 4t를 t에 관해서 적분해야 되니까 2t의 제곱 더하기 c가 되는구나. c는 일반적인 적분 상수고 맞죠? y를 t에 관해서 익스플리트하게 양함수꼴로 쓸 수가 있겠다. 써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4 더하기 t의 제곱분의 2t의 제곱 더하기 c. 단 c는 가능한 모든 실수들의 모임. 얘가 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를 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그냥 이런 예제 하나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앞에 걸 미분해서 뒤에 게 됐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항상 되나?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근데 어떤 함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찾는 것이 우리의 다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이거예요. 이렇게 앞을 묶는 것이 항상 가능하냐? 라는 거예요. 앞을 묶는 것이 가능하게 곱해주는 함수를 찾자. 얘를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예제를 보고 있으면 앞으로 하는 일이 그나마 이번 시간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증명이긴 한데 잘 따라오면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난리니어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퍼스트 오더 OD예요.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퍼스트 오더 OD 비제차 선형 일개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이때 우리가 얘를 그냥은 아까 왼쪽에서처럼 앞에 뭔가를 미분해서 t가 나오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런 형태, 저 왼쪽에 있는 형태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똑같은 함수를 전부 곱해 봅시다. 그 함수를 뮤라고 한번 해봅시다. 뮤x 혹은 뮤t라고 한번 해봅시다. 곱했어요. 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뭐 그냥 곱한 건데 뭐 단순히 이런 거지. 그냥 단순히 곱했습니다. 앞에도 뮤t 곱했고 중간에도 곱했고 오른쪽에도 곱했고 똑같은 함수를 곱하니까 0이 아닌 똑같은 함수를 곱하면 뭐 등식이야 그대로 유지되지. 그쵸? 얘를 합쳐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어? 이게 아까 앞에서 아까 앞에 예제를 다시 한번 보면 앞에 예제에서는 앞에 있는 4 플러스 t제곱을 미분했더니 2t가 됐잖아요. y를 미분했더니 y 프라임이 돼서 두 개를 곱셈함수 fg의 미분이 f'g랑 fg 프라임의 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쓴 것처럼 여기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지? 뮤t의 미분이 pt 뮤t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목적은 다음처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를 뮤t랑 y가 있는 이런 함수를 미분해서 바로 위에 뮤t를 곱한 미분 방정식의 좌변에 형태가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뭐 별거 없네. 그래서 얘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랑 똑같다고 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는 잘 알고 있는 두 함수의 곱이네. 함수의 곱의 미분 우리 다 알잖아요. y부터 미분합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이퀄이
성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립하려면 대체 뮤에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야 되냐, 이걸 얘기를 한 거니까. 뮤에다가 y를 미분한 것, 그 다음에 뮤를 미분한 거에다가 y,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성립하려면 이 둘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되네. 뮤t y 프라임은 똑같으니까 뒤에 있는 pt 뮤t랑 아래에 있는 뮤t 프라임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되겠네. 그쵸? 둘이 서로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하면 당연히 아래와 위가 같을 테고, 이 미분 방정식이 원래 미분 방정식에 뮤t를 곱해서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좌변을 이렇게 한 함수에, 그러니까 곱으로 표현된 한 함수의 미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도, 풀었더니 얘가 좌변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뮤 프라임이 pt 뮤t랑 똑같아야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풀어보죠. 이 조건은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이거야 근데 뭐 뮤 프라임 그 다음에 t에 관한 함수 딱 보면 세퍼러블 OD네? 세퍼러블 OD처럼 표현할 수 있나 다시 봅시다.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어디 보자. 뮤 프라임, 이게 뮤 프라임이 더 간단하게 씁시다. 복잡하게 쓰지 말고 뮤 프라임이 이게 d 뮤 바이 dt잖아요. 그래서 뮤로 우르르 묶고 t로 또 우르르 묶겠습니다. 뮤로 묶어보죠.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d 뮤 바이 뮤가 나오고, dt를 이쪽으로 보내면 pt dt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맞죠? 이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던 세퍼러블 ODE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세퍼러블이잖아요. 이거 양변을 적분하면 되겠네. 얘를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은 있긴 있습니다. 우선은 얘는 인테그레이션 pt 이거예요. 맞죠? 사실은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해는 얘구나. 그래서 만약에 뮤t가 이런 형태면, 뮤t가 이런 형태 써봅시다. 뮤t는 2의 인테그레이션 pt dt 더하기 k는 상수. 이런 형태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니까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곱했을 때 좌변이 엄청 간단해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 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가능한 모든 해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뮤t랑은 아무 상관없고, 다양한 뮤t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구해서 곱해서 이 y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걸 택해도, k가 어떤 걸 택하든 간에 절대값이 어떤 걸 택해서 뭐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함수를 하나만 택하면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뮤를 딱 하나만 택합시다. 어떻게? 여기서 제일 간단한 형태로. 이거 뭐 2의 k승 해가지고 상수로 나오는데 k가 0이고 상수가 1이면 제일 간단해 보이잖아요. 뮤를 이런 식으로 2의 인테그레이션 pt dt 택해 봅시다. 이렇게 택하면 우리가 잠깐 여기를 지우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일, 얘의 솔루션이 여러 개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뮤가 이 솔루션 중에 하나면, 그래서 제일 간단한 놈을 하나를 택했어요. 택하면 뮤t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잖아요. p 뮤
뮤는 뮤 프라임을 만족하잖아요. 따라서 원래 미분 방정식의 뮤를 곱하면 간단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뮤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인테그레이팅 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그나마 좀 알아듣기가 편합니다. 적분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미방이 복잡했어요. 근데 뮤를 곱하고 나면 미방이 간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때? 적분할 때. 자, 이제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원래 미방이 어떻게 바뀌냐? 아까 원래 미방은 이런 형태였어요. y 프라임 더하기 p y는 r이었어요. 근데 얘에다가 우리가 뮤를 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뮤를 곱해 봅시다. 뮤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2의 인테그레이션 pt dt 뮤 y 프라임을 그대로 쓴 겁니다. pt 2의 인테그레이션 pt dt y는 2의 인테그레이션 pt dt r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냥 y 프라임 더하기 py는 r에다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뮤를 곱한 거예요. 뮤를 곱했는데 뮤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곱한 겁니다. 이거 좌변이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왜?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뮤를 미분하니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하면 지수함수 그대로 놔두고 이 적분한 거를 미분해야 되는데 적분한 거 미분하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의 인테그레이션 pt dt 즉 뮤라는 함수랑 y라는 함수 이 둘의 곱의 미분이구나. 간단하게 써볼까요? 뮤t 곱하기 y의 미분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거네. 어디 봅시다. 우리가 뮤를 잘 잡으면 복잡해 보이는 좌변을 간단해 보이는 좌변으로 바꾸기를 원했으니까 예제에서도 그랬었고요. 이 여기서의 간단한 좌변은 뮤t 곱하기 y의 미분이잖아. 여기서도 뮤t 곱하기 y의 미분이잖아요. 얘가 이런 형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아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 왼쪽은 적분하면 미분의 적분이니까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그대로고 오른쪽은 적분하면 뭐 이거 귀찮긴 하지만 t에 관해서 적분할 수 있겠죠. 양변을 적분을 해 봅시다. 맞죠? 적분을 해봐요.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오냐? 얘는 미분한 거의 적분이라 그랬으니까 그대로라 그랬습니다. 써봅시다. 그렇긴 한데 쓰기 귀찮다.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잠깐만 h를 px dx라고 놓읍시다. 하나씩 쓰기 귀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앞에 다시 써봅시다. 2의 h는 t에 관한 함수예요. 이거의 미분이었고요. 뒤에는 2의 rt 좀 낫네. 이렇게 됐습니다.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이 적분이 어떻게 되니? 2의 y는 그대로 되고 앞에는 인테그레이션 r 2의 뮤 2가 뮤니까 dt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y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의 아니지 적분 상수가 붙어야지. 그쵸?
적분을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h에다가 인테그레이션 rt 2의 h dt 더하기 c, 이게 해입니다. 해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조금만 간단하게 써봅시다. 이 c를 밖으로 빼보죠. 뭐 c 2의 h가 인테그레이션 pdx였으니까 인테그레이션 pdx, 미안합니다. x로 해도 뭐 상관없긴 한데 어차피 적분하면 없어지는 애니까. 근데 t로 하다가 갑자기 저기를 x로 했었네요. 네, 얘라고 칩시다. 뒤에는 복잡하긴 하지만 써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h는 그대로 있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쓰지 맙시다. 여기는 인테그레이션 rt 2의 h ht dt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얘 혹은 얘가 미분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죠? 이걸 외우려고 하면은 나중에 시험이나 퀴즈나 이럴 때서 중간에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곧 예제들을 몇 개를 볼 텐데, 예제들을 볼 때는 간단하게 P만 구하고 있으면, 그래서 P를 가지고 적분 인자를 만들 때 P의 적분에 지수승을 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복잡한 것들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에 이걸 보면 귀찮거든요.